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2025도 4697 공직선거법 위반 피고인 이재명, 상고인 검사 다수 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완송한다.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인데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뜻을 따라야 되겠죠. 대선 전에 가장 논란이 컸던 이슈가 됐던 그 영상을 한번 다시 보고 왔습니다. 월요일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유죄의 취지로 대법원이 돌려보냈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무기한 연기가 됐습니다. 오늘 서울고등법원은 추후 지정이라고 공지를 했지만요. 사실상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이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은 열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만나보겠습니다. 성치훈 부의장님, 예. 원래는 한 9일 뒤인 6월 18일에 공판이 연기된다고 대선 기간에 공지를 했었는데 추후 지정, 사실상 그 재판이 올스톱됐다. 어찌 보면 민주당으로서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보는 겁니까?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대선 기간 내내 헌법 제84조 불소추 특권에 대한 해석을 두고 계속해서 논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은 계속해서 불소추 특권을 넓게 해석해서 기소 유지, 재판까지로 봐야 된다라는 주장을 해왔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5월 15일 날 원래 있던 공판 이후에 6월 18일로 연기됐던 거는 이거는 불소추 특권에 해당되는 건 아니었죠. 그때 대선 후보로 이미 이재명 후보가 그 당시 후보로 등록했기 때문에 후보로서의 뭔가 권리를 동등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연기를 해달라라는 것이었고 이번에 연기가 된 것은 이제 대통령이 됐습니다. 대통령이 된 다음에는 헌법 84조에 있는 불소추 특권에 따라서 지금 재판을 받지 않는 것이 맞다라는 개별 재판부의 판단이 있었던 걸로 지금 보여지고요. 근데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다른 재판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걸 대법원에서 어떻게 보면 결론을 내려주지 않았습니다. 개별 재판부의 판단에 맡기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형사소법 개정을 통해서 재판부별로 다른 판단을 내릴 경우 매우 극심한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정리를 정치권에서 내려주는 것이 필요하지만 가장 좋은 거는 여야가 합의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근데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계속해서 이거는 저희는 동의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차원에서는 민주당이 뭐 동의하는 다른 야당들과 함께 이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히는 바입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애초에는 5월 15일이었다가 대선 끝나고로 연기가 됐고 이렇게 추후 지정 사실상 멈췄습니다. 아마 대통령 재직 중에는 이 재판이 멈출 가능성이 거의 100%에 가깝죠.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실제로 이 헌법 84조 논란은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후보 시절부터 쭉 있어 왔어요. 그러니까 당선 전에 진행 중이었던 재판까지 헌법 84조 소추받지 않고 멈추는 게 포함되는지 여부를. 그런데 이현정 의원님, 이렇게 되면 일단 확실하게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은 이렇게 되면 2030년에 이게 유죄일지 무죄일지 사실상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됐기 때문에 그때 어떤 조회가 있다면 단죄를 받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재판이 아마 이제 이재명 대통령 임기가 끝나고 나면 그때서야 이제 다시 재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가 그때는 선거에 출마 여부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그러나 아마 민주당은 영향이 있을 겁니다. 지금 민주당이 이제 이 400억 넘는 이 예전에 대선 썼던 돈을 다시 돌려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아마 영향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이번 걸 보면서 우리가 법불악유라는 이제 법원이 있습니다. 즉 법은 귀한자나 천한자나 똑같이 적용돼야 된다는 그런 것인데요. 자, 여기에 더해서 권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법을 더 엄격하게 적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즉 헌법 84조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이 재판은 대통령이 될 수 있는가 없는가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재판입니다. 형량은 집행유예지만 이 결정에 따라서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판사가 재량권으로 84조를 명확한 규정이 없는데 해석한다? 저는 이거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더 어떤 권한이 있는 사람에게는 좀 더 명확한 법적 규정이 있어야 돼요. 자, 지금 이 조항만 놓고 보더라도 헌법학계가 사실상 여러 가지 다른 견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판은 포함이 된다는 것과 안 된다는 거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있냐 없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 예. 그거를 판사가 이거는 나는 적용은 재판일 이 84조는 재판도 포함이 된다 이렇게 결정하는 거는 이거는 저는 판사의 어떤 재량권을 넘어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잠시만요. 그러니까 서울 고등법원의 특정 판사가 이거를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를 본인 스스로 결정할 게 아니라 사법부의 뭐 최고 권위의 대법원 정도가 이걸 교통정리해 줘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죠. 자, 서울고법 형사 7부가 예. 과연 이 대통령의 어떤 이 지속성이나 아니면 중단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막대한 권한을 부여해 줬는가? 만약에 국회에서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서 예. 재판은 중단되도록 명시적인 규정이 있다라면 그거는 법원에서 따라야겠죠. 예. 왜냐하면 그런 입법부가 법을 만드는 거니까. 자, 그 규정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예. 이 재판부가 이 규정에 따라서 우리는 재판 안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그거는 저는 받아들일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런 결정도 아무것도 없는데 알아서 그냥 이거는 우리가 보니까 재판 안 하는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도대체 그럼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왜 권력자 앞에서 법원은 이렇게 한없이 낮아지는가라는 의문을 갖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본인들이 결정한 사안이 아니라 일단 본인들이 결정해놔놓고 대법원에 재상고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대법원의 결정을 따르는 게 저는 오히려 순서에 맞는데 이 중대한 결정을 그 3명의 고법 부장 판사들이 모여서 결정을 한다? 저는 이거는 앞뒤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강성필 부대변인님 저하고 화면을 같이 보실까요? 여기 보면 나머지 4개 재판 뭐 첫 번째는 일단은 선거법 위반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가장 그 대선 기간 동안 아킬레스건으로 불렸던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추후 지정으로 사실상 무기한 연기가 됐고 그러면 모르겠어요. 이걸 아까 이현정 의원 말씀처럼 결국 대법원이 최종 교통정리를 하지 않았고 각기 법원마다 판단이 다르기 때문에 다만 이렇게 앞으로 있을 뭐 법인카드, 대북송, 위증교사 이것도 줄줄이 미뤄질 가능성 측면에서는 커 보여요. 저는 이제 개별 재판부에서도 서울고법처럼 추후 지정으로 저는 임기 도중에는 재판을 하지 않겠다, 중단하겠다라고 바뀔 것 같고 예.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민주당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따라서 예. 저는 중지, 정지, 중단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에게 불소추 특권이 있잖아요. 이 소자가 뭡니까? 호소할 소자예요. 그러니까 판사 앞에 가가지고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호소하는 거예요. 그리고 추자가 쫓을 추, 이게 기소를 말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불소추, 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이 된 자에게 계속해서 재판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저는 상식에서 조금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예. 실질적으로도 보세요. 지금 6월 15일 날 G7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G7 17일 날 돌아오기로 되어 있는데 갑자기 트럼프가 우리 조금 둘이서 양자회담 좀 합시다. 대통령이요? 예. 네, 하고 있는데 거기다 제가 재판을 좀 받으러 가야 됐어요. 예. 안 되겠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어디 뭐 순방 갈 때마다 아니면 대통령 직무수행을 할 때마다 재판부에 날짜가 잡혀 있으면 먼저 가서 이렇게 중단 요청 이런 거 연기하는 자체가 예. 대통령의 안정적인 어떤 직무를 수행하는데 이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상식선에서 그리고 또 지난 선거 과정 속에서 국민의힘에서 또 다른 야당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에 대한 이 재판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건 위험합니다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국민 여러분께서 선택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 선택을 최우선의 가치로 해서 그게 상식이다? 당연히 중단돼야 됩니다. 그게 상식이고 다만 뭐 이현정 의원 말씀은 이거는 정치적인 부분과 별개 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좀 분리해서 봐야 된다.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피고인인 다른 형사재판 4건 이게 모두 똑같이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이게 어쨌든 대통령 임기 시작 이후에 첫 번째 해석이 나온 만큼 다른 재판부도 이걸 고려할 가능성이 매우 높긴 높죠. 근데 다음 화면을 볼게요. 변호사시니까 윤기천 부위원장님. 이게 일단 지난번에 대법원에는 담당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했어요. 담당 재판부가. 근데 앞서 나갔던 화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개, 나머지 5개 재판 화면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만약에 대장동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은 그건 그렇고 우리는 이거 24일 공판기일 열어야 된다. 이거 이재명 대통령 진행해야 된다. 그러면 각기 다른 재판부의 판단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럴 일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있죠.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사실은 이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최종 판단, 그러니까 법령 해석을 최종적으로 하는 것 이외에 예. 본인한테 사건이 계속되지도 않았는데 일반적인 기준을 정해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 부분은 원칙적인 대법원의 답변으로 보여지고 예. 어쨌든 지금 각 재판부별로 다른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을
소추는 이제 기소까지만 해당이 된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 거고 예. 그 근거는 이제 헌법 68조에는 당선자가 판결 기타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다시 선거를 한다라는 조항도 있기 때문에 요거를 체계적으로 해석을 해서 거기에는 재판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할 여지도 있어요. 다만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예. 실제 저 재판이 현 재판부가 기일 추후 지정이라고 한 부분도 좀 저는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잠시만요. 그러니까 여기 추후 지정. 예. 뭐 해석을 하기엔 다 무기한 연기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원래 실무에서는 추후 지정이라는 것은 불확정 기한의 경우에가 추후 지정이에요. 예를 들면 잠시만 좀 쉽게 풀어주세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 감정 결과가 안 나온다든가. 예. 그런데 대통령의 임기는 확정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5년 이후에 대통령 퇴임 기간이 딱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2030년 뭐 6월 3일, 4일 이렇게. 제가 뭐 역사는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예를 들면 2030년 6월 그 이후로 정해놓으면 되는 거예요. 잠시만요. 그러니까 윤기찬 부원장 말씀은 그럼 대법원이 어차피 대통령 재직 중에 재판 안 할 거면 2030년 6월 뭐 이후에 하던지라고 날짜를 박아놔야 되는데 그렇죠. 약간 애둘러서 뭐 듣기에 따라서 비겁하게 이렇게 대충 해놨다는 말씀이신가요? 저는 내가 먼저 매를 맞지 않겠다라는 거죠. 예. 이거는 실제 흘러가는 모습을 보고 내가 기일을 다시 정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부분은 사실은 추후 지정이라고 하면 안 돼요. 저거는 이제 대통령 임기가 정확히 정해져 있기 때문에 헌법 84조의 해석 문제로 추후 지정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앞뒤가 안 어울린다. 예. 그러나 어쨌든 재판부별로 여러 가지 이제 판단을 한 이후에 저것이 결국 나중에는 이제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하겠지만 만약에 저게 5개 재판부가 전부 다 기일을 지정 안 하고 중단시키면 대법원의 판단 받을 수 있는 길이 사실상 막히죠. 예. 그런 부분도 참 문제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각기 다른 선택을 내렸을 경우는 대법원이 교통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네. 일일제히 다 이번 공직선거법 위반 형사 7부처럼 똑같이 재판 멈춘다고 판단을 내리면 대법원이 할 일이 없어지는 그럼 거예요. 상급심의 판단, 최종적 대법원의 어떤 조율 과정 없이 하급심의 세 분의 재판장들의 어떤 법률적인 판단에 따라서 그냥 중단되는 거죠. 그래서 저 부분은 약간 좀 체계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없잖아 있긴 합니다. 사실 최근에 국민의힘이 꽤 대선 패배 이후 자중질환이었었는데 오랜만에 한 목소리로 사법부를 비판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사법부가 권력의 입김 앞에 흔들리는 정의의 저울이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죄가 사라집니까? 헌법 84조는 면죄부가 아닙니다. 그 조항은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지 이미 기소된 형사사건의 재판까지 중단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죄 있는 권력자는 법망을 피해도 괜찮다는 뜻입니까? 우리는 지금 대통령이 된 순간 죄가 정지되는 제왕적 불소추 특권 국가로 가는 길목에 서 있습니다. 권력을 쥐면 모든 것이 다 합법화되는 이런 독재 세상 정말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을지 의문이고요. 법을 위반하면 어느 누구든지 대통령도 말할 것도 없이 다 그에 대한 처벌을 받는 것이 당연한 순리입니다. 그게 법치주의고 법 위에 군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근대 사법의 기본입니다. 제왕적 불소축 특권 김용태 혹은 김기현 의원은 법 위에 군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라는 얘기를 했어요. 한동훈 전 대표 임기 시작 전에 피고인 신문에서 진행 중이던 형사재판 중지 조항이 아닌데 이 판사가 이걸 잘못 해석했고 사법부에 큰 오점으로 남긴 날이다라고 했습니다. 판사 출신 나경원 의원 이거 어떻게 84조를 근거로 재판 기일을 추후 지정하냐? 마찬가지로 판사 출신 장동 의원 문헌상으로나 해석상으로나 대통령 취임 전에 진행됐던 재판 정지는 할 수 없는데 이걸 형사 7부 판사가 이렇게 해석한 건 잘못된 거다. 공통된 취지로 얘기했어요. 그 성춘 부장님. 근데 만약에요. 만약에 그럴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는데 나머지 다른 4명의 재판부 중에 한 명이라도 한 재판부라도 우리는 재판을 하겠다 이재명 대통령 하면 엄청난 혼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혼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 형사소송법 개정은 전 빠르게 이루어지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재판과 관련된 것들이 형사소송법 개정도 있고 예. 그리고 공직선거법 개정도 있죠. 그러니까 이른바 면소법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그리고 그 이외에 대법관을 증언하는 그 법원 조직법도 있습니다. 저는 나머지 그 후자로 말씀드렸던 두 가지 법안에 대해서는 속도 조절이나 민심을 좀 보면서 진행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예. 이 그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 재판을 중지시키는 관련된 법은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별 재판부의 판단이 달라질 경우 국민적으로 상당히 큰 혼란이 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빠르게 개정하는 것이 맞다. 물론 국민의힘에서는 저렇게 계속 반발하고 있습니다. 뭐 예상을 못했던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선거 기간 내내 저 똑같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예. 사실상 새로운 얘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주권자들이 그런 상황을 모두 다 알고 판단을 했다면은 국민의힘은 어느 정도 수용할 부분은 수용하면서 뭐 면소법에 대해서 속도 조절을 주장한다든지 좀 현실적으로 타협 가능한 이야기들을 전 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예. 계속해서 선거 전에 이야기했던 저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한다. 그렇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추진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을 계속 그 국민의힘을 제외한 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미 민주당은요 대선 전에 대통령이 되면 재판은 중단돼야 되는 법안을 발의해서 법사위에 상정했고 당시 그 국민의힘의 법사위원들은 이렇게 반발했었습니다. 무죄가 나오니까 무슨 짓을 했습니까? 그런 짓거리를 한 집단들이 있으니까 너무나 당연한 이 법을 입법을 해야 되는 상황, 이 상황이 우스운 겁니다. 이재명을 구하기 위해서 공판 정찰을 중단한다는 얘기예요. 북한에 김정은 체제나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전 뭐 북한의 김정은 체제나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국민의힘의 유상범 의원이 저렇게 비판했고 이미 저런 법사의 공방이 있었지만 오늘 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가 재판을 무기한 연기하는 추후 지정 조치를 내렸습니다. 국민의힘의 비판은 이렇고 오늘 민주당 사람들의 목소리도 이거 한번 볼게요.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된 6월 18일 재판을 무기한 연기한다. 이거 무죄 나올 게 뻔한 재판에 프로 일잘러 뭐 흔히 쓰는 일 잘하는 사람 시간 낭비하게선 되겠냐. 이건 지극히 당연한 결과다. 대한민국 헌법이 굳건하다는 신호다. 이현정 의원님, 민주당 사람들 반응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참 민주당 의원들은 본인들이 국회의원도 되고 판사도 되고 검사도 되고 다 되는 것 같습니다. 본인들이 다 판단해요. 보면 그거 어차피 무죄 나올 건데 라고 본인들이 스스로 판단해 버립니다. 자, 사실 민주당 정권이 저는 성공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하게 써야 될 단어가 바로 저는 자제라고 봅니다. 즉 지금 민주당은 모든 권한을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역대 정권이나 다 실패한 정권을 보면 이런 자제하지 않는 사안들이 하나하나씩 쌓여갑니다.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윤석열 정권도 사실은 이게 몰락의 길을 걸은 이것도 보면 다 하나하나씩 김건희 여사 문제 등등 여러 가지 의대 1,000명, 2,000명 문제 등등 하나하나 쌓여가면서 결국 이게 폭발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민주당 정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문제가 당장은 힘이 있고 본인들이 국회 단일 의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밀어붙이면 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헌법에 있는 국민 주권을 앞세워서 국민이 인정하면 다 된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국민 주권주의와 그리고 법치주의는 분명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즉 우리가 모든 법은 똑같이 어떤 사람에 다 적용이 돼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국민 주권주의를 앞세워서 우리가 국민을 인정받으면 법치주의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하신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쌓여가면서 국민들은 이제 판단을 좀 더 다르게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앞장서서 뭐 모든 이재명 대통령의 지금 사법 관련 것들을 다 지금 몰아붙이려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형사소송법, 대통령 규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이 면소법 문제라든지 그렇지만 지금은 야당이 힘이 약하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못 막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지켜볼 겁니다. 결국은 자신들의 어떤 유리한 걸 위해서 제도를 바꾸는 문제는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또 이거는 정말 국민들의 판단을 받아봐야 되는 문제인데 이걸 이렇게 함부로 바꿔버리면 결국은 권력 앞에 그리고 힘 있는 자 앞에 법은 한없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도 말씀하십시오. 결국 피해자는 국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도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이게 뭔가 계속해서 켜켜이 쌓여서 이렇게 실패했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사실 지난주에 있었던 국회 본회의장에서도 기억하시겠지만 지난주였나요? 그 경기도 부지사였던 이화영 전 부지사가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서도 중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었죠. 당시 국민의힘의 주진 의원 이렇게 비판을 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불체포 특권도 누렸고 불소추 특권도 있는데
불재판 특권까지 받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이른바 산불 대통령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국민과 마찬가지로 대통령도 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하던 재판도 멈추고 다른 사람들은 검찰, 경찰, 공수처, 특검 수사까지 연속으로 받으라는 것은 형평에 어긋납니다. 오늘 이화영 경기부지사의 대북 800만 불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됐습니다. 직속 상관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직접 사과할 사안입니다.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이 대법원 결정을 무시하면서 국민에게는 법을 따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오늘 사법부 이런 판단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한 송심 길추 지정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했더니 특별히 입장이 없다고 했어요. 근데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강성필 부대변인 여기 보면 선거법 위반 재판 진행에 대한 생각, 재판이 계속 진행돼야 된다 52, 중단돼야 된다 46, 팽팽하긴 한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득표율을 감안해 봤을 때는 확실히 이 재판에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통령과는 좀 다른 시각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럼요. 이 국민들 중에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재판이 당연히 중단돼야 된다. 이게 상식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분명히 많이 있다는 것은 저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94년도의 헌법소원에 대해서 제가 판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94헌마 246인데요. 이게 대통령 불소추 특권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어요. 대통령이라는 것은 특수 직책이고 그렇기 때문에 직무를 원활하게 해야 되고 국가의 체면과 권위를 유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여기서는 명시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대통령에게 형사상의 특권을 부여하는 것은 재직 중에만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들이 많이 생각이 다른 분도 있습니다. 아, 왜 대통령이라고 해서 재판 중단되는 겁니까? 뭐 권력자라고 해서 재판 안 받는 겁니까? 라고 이의제기하실 수 있는 분도 분명히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은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 정도는 좀 감안해 주셔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이러한 논란, 비소모적인 논란이 좀 중단되기 위해서라도 저는 이번 6월 임시회에서 빨리 민주당이 형사소송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통과시키고 이런 소모적인 논란은 좀 일단락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보면은 이게 잠시만요. 앞서 여론조사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까 이게 시점이 감사합니다. 6월 4일과 5일 대선 직후 이뤄졌던 물론 뭐 팽팽해요. 52대 46. 다만 이제 과반 이상이 일단은 재판은 재판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도 분명히 뭐 대통령실이든 혹은 민주당이든 고려하고 염두에 둬야 할 여론조사입니다. 앞서 나갔던 그래픽을 다시 한번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아까 지난주에 주진우 의원이 뭐라 그랬냐면 이화영 전 부지사 벌써 대북 송금 관련 혹은 이거 이재명 당시 지사의 대북 방북 명목으로 사례금을 준 거기 때문에 이거 대법원에서 확정평을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 사과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윤기천 부위원장님, 저는 좀 궁금한 게 뭐냐면 여기에 피고인이 이재명 대통령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피고인들도 다 같이 있으면 재판이 다 중단돼요. 선거법 위반은 이재명 대통령 혼자니까? 그럼 나머지 모르겠어요. 다른 피고인들, 뭐 흔히 얘기하는 검찰이 봤을 때 공범들도 재판이 다 중단되는 겁니까, 그러면? 다른 공범들에 대한 재판을 중단시킬 수 있는 근거가 없죠. 그러니까 헌법 84조를 지금 저 형사 7부인가요? 그 재판부처럼 해석한다 하더라도 다른 재판부들은 이제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신분적인 그 재판 중단 사유거든요. 그렇다면 다른 공범들의 경우는 재판이 진행이 돼요. 다만 이제 분리해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변론 분리라고 해서 그 해당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사건만 분리해서 일단 뭐 중단시켜 놓고 또 기일을 뭐 이후에 지정해 놓고 나머지 분들은 진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예를 들면 대북송금 유증교사의 경우에는 뭐 대항적인 공범 하나 있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가장 그런 것이 이제 예를 들면 경기도 법화 유용 사건의 경우에는 전 비서실장 등 2명과 함께 그러니까 3명이 재판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2명에 대해서 공모해서인데 그 2명에 대해서는 확정 판결이 나고 보니까 확정 판결에 이재명 대통령과 공모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범죄 사실이 확정이 되고 그럼 이재명 대통령은 사실은 유죄죠.
확정 판결 나게 되면 예. 유죄인데 대통령 신분 때문에 재판만 진행이 안 됐을 뿐입니다. 예. 그럼 그 0이 쓰겠냐 이 문제가 있는 거죠. 예컨대 다른 분들에 대해서는 재판이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이 다 돼버리면 예. 유죄로 대통령에 대해서는 저게 만약에 중단만 돼 있지 실제 유죄로 인정이 된 것으로 취급받게 되면 대통령에서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는지 이 부분도 좀 문제가 돼서 사실은 중단되는 재판이 결코 이재명 대통령께 정치적으로 유리하지는 않다.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유리할 수는 있지만 예. 정치적으로 레임덕이 빨리 올 수 있는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미래 백현동 성남FC건 다 공범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저기서 만약에 저거는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 저기서도 공범에 대해서 다 알겠습니다. 인정이 되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의 경우에는 예. 사실은 방망이만 두드러지지 않았을 뿐이지 유죄 판결에 일시 선고된 멈춥니다. 거 예. 마찬가지죠. 네. 뭐 그렇다고 임기 시작 일주일도 안 됐는데 벌써 뭐 레임덕 얘기까지는 뭐 일단 제가 순환하겠습니다. 뭐 법적인 정치적인 게 이제 고루 섞여 있기 때문에 나머지 4개의 재판부도 어떤 판단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사법부가 일단 정확히는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가 이런 판단을 내렸음에도요. 민주당은 대통령 당선 시에 모든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이른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번 주 안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기존 형사재판은 중단된다는 것이 헌법 정신이고 애당초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은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정적 제거 음모의 산물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지금 어떤 법안 올리실지 형사소송법은 상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간단하게 대통령이 당선되면 재판이 중지된다. 이 얘기는요, 성추현 부의장님. 사법부 나머지 4개 형사재판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리기 전에 입법부인 민주당, 제1당 여당이 일단은 이거 밀어붙여서 땅땅땅 통과시키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별 재판부도 다들 지금 상당히 부담스러워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아까 앵커께서 초반에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나 한 개의 별개 재판부가 개별 재판부가 다른 판단을 내렸을 경우 상당히 큰 혼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법으로서 명확하게 규정을 지어줌으로써 사법부가 개별 재판부가 받을 부담이나 이런 것들을 줄여줄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다만 그런 건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봤던 이 국민 여론조사 이런 결과들을 봤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나 아니면 법원조직법 이런 것들은 저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뭔가 재판이 중지되는 것이 아닌 아예 재판이 없어지는 면소법으로 흐를 경우 다른 반응을 보일 수도 있거든요.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면서 형사소송법 개정은 빠르게 추진하되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국민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이 좀 더 신중하고 길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게요. 그러니까 물론 여론조사가 도끼방망이는 아니고 정치적인 해석도 여러 가지 있긴 있는데 이현정 의원님. 네. 일단 사법부의 판단 여부와 관계없이 민주당은 이거를 12일인가요? 본회의에서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참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상황이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은 대통령의 여러 가지 리스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개별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경우에 그걸 또 정말 이게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민주당 쪽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파기환송 유죄 취지를 예상을 못했었잖아요, 사실. 그렇죠. 예. 자, 그런 거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당내에서는 당연히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을 겁니다. 근데 왜 헌법을 만드신 분들이 여기에 재판이라는 이야기를 안 넣었을까요? 저는 그걸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 헌법을 만드신 헌법의 아버지들도 아무리 그렇지만 재판받고 있는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그런 어떤 생각들은 못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상황 자체가 이제 우리가 굉장히 당황스럽고 처음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 국민들은요, 동학농민혁명부터 시작해서 평등의식이 굉장히 강하세요. 즉, 어떤 사람의 특혜를 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아마 거부감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서 첫 번째 통과시키는 법이 결국은 대통령을 위한 법을 통과시킨다라는 것들이 이미지가 돼버리면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이야기했던 민생, 통합 과연 그건 뭔가라는 데 대한 근본적 의문을 제기하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사실 민주당 의원들은 보면 다른 거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다 이런 법률만 통과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앞장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생도 관심 있죠. 예. 아니 어쨌거나 보이는 측면에서는 예. 자, 그게 너무 국민들에게 부각이 될 경우에 저는 굉장히 아마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모르겠지만 정말 정치를 잘하고 그래서 국민들이 살기가 좋고 또 성장률도 높아지고
뭐 직장도 많이 생기고 또 안보 문제 해결되고 한다면 이 정부가 힘을 받을 수 있겠지만 자칫 이 정치가 실패할 경우에 이 문제는 다시금 등장할 수밖에 없는 굉장히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하나의 어떤 딜레마 같은 상황이 앞으로 전개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결국 이것이 당내 일각에서는 굉장히 과속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이 법도 통과시켜, 이 법도 통과시켜 하자는 과속하는 게 있을 텐데 그런 충성 경쟁만 했다가는 결국 국민들이 나중에는 판단을 좀 다르게 하실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고 자제해야 될 것으로 저는 봅니다. 지난주에는 민주당 여당이 이른바 3특검법을 본회의에 통과시켰고 앞으로 남은 본회의에서는 이른바 재판중지법, 대통령이 되면 재판은 자연스럽게 중지되는 걸 아예 입법하겠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